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난주 미증시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모든 3대 지수가 주간 상승률 6%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큰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일정에서 미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금요일장에 대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미국의 금요일장 상승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미증시를 또 다시 한번 크게 급등시켰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우선은 이 지수를 보면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추세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주 3월 그리고 또 지난 이 4월 중에 나왔었던 지표들을 보여서 정점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PC 지표를 통해서만 본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고용 지표라든지 근원 CPI라든지 그 밖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점 위치를 계속해서 좀 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FOMC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폭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가 얼마만큼 보폭을 가질지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더 판단해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지난 5월달, 4월달 동안 나왔었던 경기 지표들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꺼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이 지표를 설명드린다라면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라면은 전반적인 이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경계를 하면서 물가에 대한 상승세도 잡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지난주 미증시가 어떻게 상승 마감을 했는지 지표를 좀 보면서 또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이 아침 출발할 때 나스닥 지수 차트 보여드리면서 주봉 상태에서 8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일단 이 금요일장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서는 일봉 상태에서 21선에 한 번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여주었고요. 자, 그동안은 대략 한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향 추세에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때까지 이제 초반때까지 봤을 때 지수가 좀 밀리는 분위기에서 반등하는 분위기로 지난주 후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연출되었고요. 주간 상승률이 지수상 봤을 때 6.64%, 6.8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차로 봤을 때 7주 연속 하락했다가 8주대에 반등했다는 모습들. 그러니까 반등도 사실은 브레이크 수준이 아니라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들 안에서는 낙폭과대 인식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그와 같은 흐름이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실적 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쇼크가 좀 있었었죠. 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대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일봉 상태에서 22이동평균선,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도 사실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3거래일 동안에 빠른 반등을 보이면서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알파벳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와 같은 기업들의 반등이 연출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자, 역시나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면은 기술주에 대한 주도,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IT 섹터들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큰 바스켓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기대해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 후반때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모습이 큰 등락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뭐 일부의 종목들에 대한 이 신뢰도 하락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살아나는지 이 부분들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 바스켓을 움직이는 것은 수급에 있습니다. 자, 수급 차트 하나 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내내 이 올해 초반때까지 해서 지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큰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외국인이 그만큼 팔고 갔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의 이제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을까? 더 팔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전환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충분히 이제 바닥권이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외국인의 그동안 많이 팔았다라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세 많이 팔았다는 시점에서의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을 지고 있는 거는 환율에 대한 환경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빨간색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인데요.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주요 통화에 대한 이 약세 현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수급도 찾아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상태의 이 코스피에 대한 수급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과거의 기록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는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좀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 2,700억대 매수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이번 주 주간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큰 바스켓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큰 바스켓 종목들이 또 유난히도 IT 색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색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좀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 장에서는 미증시가 휴장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뭐 미국의 현충일과 같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1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뭐 베이지북과 같은 경제 지표,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예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까지 적극적으로 나왔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처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겠다. 수급과 함께 포인트 본탄하면은 종목에 대한 선택은 아주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와 같은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봤고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 준비한 키워드는요,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상당히 좀 이 의미 있는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칸 영화제에서 뭐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또 우리나라 배우와 감독이 또 입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극장가 혹은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최근에 와서요, 영화 흥행작이 상당히 연이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해외 블록버스터라든지 우리 국내 상영작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극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극장 관객 수에 대한 증가세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영화 관객 수에 대한 수치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다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의미 있는 반등이 좀 크게 보여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극장가에 대한 관심,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난 이 칸 영화제에 대한 수행 소식이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CJ ENM에 대한 사업 역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피게 되는데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 CJ ENM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 뭐 단순하게 영화, 뭐 제작, 이와 같은 포인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CJ ENM에 대한 이 실적 변화도 상당히 리오프닝 효과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큰 실적 추이 좀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CJ ENM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OTT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뭐 영화, 드라마 제작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루어지는 이 제작 콘텐츠만 해도 대략 한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CJ ENM에 대한 수치이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했을 때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가 좀 더 확장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CJ ENM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크게 점쳐지고 있는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포인트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OTT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영화관 찾는 관객이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한 강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 가지 예시인데 국내 이 드라마에 대한 흥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주간 시청률에 대한 표현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드라마 시청에 대한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장해서 본다라면은 뭐 드라마,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음반 시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확장한다라면은 리오프닝의 효과로 해서 콘서트에 대한 이 추이도 상당히 회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또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확장까지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스튜디오 드래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좀 대응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드라마 제작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가지 컨텐츠 OTT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제작물이 나올 것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시장 환경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대를 본다라면은 지금 연중 저점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낮은 위치에 있는 가격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 접근 가격대를 본다라면은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까지 충분히 저점에 대한 공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장 관점이 확장된다라면은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1차적으로 했을 때는 8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6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수급에 대한 전환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 찾기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